당신의 식료품비가 치솟는 것은 기업의 탐욕이나 정부 지출 때문이 아닙니다. 비용이 계속 오르는 진짜 이유가 먼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태평양의 한 구역이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의 코코아와 커피 수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재정적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 당신의 아침 커피는 지정학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고 있는 숨겨진 세금은 정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평양이 삼키고 있습니다. 제1장 1020달러 초콜릿바.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한 마지막 엘니뇨는 전 세계 농업에 전례 없는 혼란을 일으켰고 이는 코코아, 커피 원두, 심지어 물의 공급에도 큰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코코아 선물 가격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말까지 150% 이상 급등했으며 최고점에서는 롱톤당 거의 12,200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은 가격이 1년 만에 5배 오른 것과 비슷합니다. 강력한 엘니뇨는 2024년 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된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예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즉 NWAA가 1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엘니뇨는 2026년 여름에 시작되어 2027년 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24 엘니뇨는 광범위한 가뭄, 홍수,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쌀과 같은 주요 작물의 수출 금지와 부족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수위 저하로 선박 운송 지연과 전력 부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식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정말 강한 엘니뇨였군요. 이제 슈퍼 엘니뇨가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킬지 상상해보세요. 이 현상은 점점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영구적인 엘니뇨 상태에 들어섰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작물 가격은 엘니뇨 종료 후 최대 3년간 영향이 이어져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2024년 엘니뇨로 인한 사상 최고치 이후 코코아 가격은 70% 하락했지만 초콜릿 가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제조업체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초콜릿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을 것입니다.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슈링크플레이션, 즉 같은 가격에 더 작은 초콜릿 바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희생량은 마스 바로 2026년 4월 1.8온스에서 1.41온스로 줄어들었습니다. 민트와 슈프랭글리, 몬탈레, 그리고 원재료 공급업체인 바리칼레보 같은 회사들도 스킨프플레이션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코코아 버터를 시어 버터와 팜유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효모 추출물이나 구운 포도씨와 해바라기 씨로 만든 코코아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때문에 이미 초콜릿바가 더 작아지고 초콜릿 맛이 덜해졌으며 더 비싸졌습니다. 이제 코코아 가격이 다시 급격히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은 엘니뇨에 휘둘립니다. 기후변화는 실제로 존재하며 계산대에서 그 영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작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장, 파나마의 병목 지점. 엘니뇨는 또한 가뭄을 일으켜 중요한 해운 경로의 수위가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2023-24년 엘니뇨 기간 동안 특히 파나마 운하에서 이미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50일마일 길이의 이 운하는 미국 농산물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병목 지점입니다. 미국 농산물 수출 물량의 약 14-17%가 이 운하를 통해 운송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에 더 중요한 건 미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가 이 운하를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대량의 수입 과일, 채소, 코코아 같은 원재료, 그리고 가공식품이 포함됩니다. 운하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공급망 전체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영향은 여러분의 지갑에도 미치게 됩니다. 2023년 파나마 운하 당국은 하루 최대 22척의 선박만 통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교통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닥쳤습니다. 그로 인해 운하 시스템의 핵심 구간이자 간문에 담수를 공급하는 가툰 호수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운하는 선박 한 척이 통과할 때마다 가툰 호수에서 올림픽 규모 수영장 76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을 방출합니다.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아져서 더 적은 수의 선박만이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예상치 못한 비 덕분에 당국이 통과 선박수를 조정해 24척까지 늘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평소 하루에 운하를 통과하는 36, 38척보다는 적었습니다.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들의 대기열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8월에는 한때 160척이 넘는 선박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일부 선박들은 대기열을 피하려고 수천 마일을 더 항해하고 수백만 달러의 비용과 더 긴 운송 시간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대신 남아메리카 최남단이나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가거나 수에즈 운하를 이용했습니다. 선조들은 그 선박들이 비운 슬롯을 차지하기 위해 최대 400만 달러까지 입찰했는데 이는 평소 요금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적체 현상은 전염병처럼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지 못해 트럭들도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뭄으로 인한 병목 현상으로 인해 뉴욕에서 런던까지 이어질 정도의 대형 트럭 행렬을 채울 만큼의 화물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파나마를 넘어섰습니다. 이 혼란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아마존강과 리우네그루 같은 지류들이 사상 최저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사회는 고립되었고 지역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엘니뇨가 잠잠해진 지 8개월 후 리우네그루 강은 수심이 41.5피트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는 1902년 측정이 시작된 이후 기록된 가장 얕은 수심이었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화물선과 강 페리가 좌초되어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에 수십만 명이 고립되었습니다. 그때도 강한 엘니뇨 현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력합니다. 엘니뇨 한 번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운하와 가장 큰 강이 마비될 수 있다면 슈퍼 엘니뇨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3장 에너지 함정. 우리는 이미 23년과 24년에 그 전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잠비아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내륙 국가는 전력의 85%를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력 대부분은 카리바댐에서 공급됩니다. 카리바 노스 발전소는 잠비아 수력 발전망의 중심 시설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파나마를 강타한 엘니뇨로 인한 가뭄이 카리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9월까지 카리바 노스의 발전량은 90%나 감소했습니다.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호수의 유효 저수위는 불과 3.6피트까지 떨어졌고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였습니다. 잠비아의 다른 수력발전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내려간 수위는 곧바로 나라 전체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잠비아의 국가 전력 수요는 평균 약 2,400메가와트입니다. 9월이 되자 공급량은 900메가와트로 떨어졌고 이는 약 60% 감소한 수치입니다. 무너져가는 전력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잠비아의 전력 공기업인 제스코는 부하 차단이라고 알려진 순환 정전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가 심화되자 정전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국이 하루 최대 21시간 동안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잠비아인들은 2024년 9월에 21시간 정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동안의 순환 정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8개월이 지나도 그들은 하루 17시간 정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에너지 부족으로 전국이 불규칙한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엘니뇨로 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산업 생산 감소, 영업시간 손실, 그리고 경제 활동 둔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전량 감소는 또 다른 어쩌면 더 치명적인 장기적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을 방해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잠비아도 더 깨끗한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다양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잠비아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여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랍에미리트 국영 마스다르와 20억 달러 계약, 캐나다 스카이파워 글로벌과 전력 구매 계약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400만 가구에 공급할 충분한 태양 에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비아는 전기 유지를 위해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탄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잠비아의 국영 투자기관인 ZCCM 인베스트먼트 홀딩스는 중국 소유의 원더풀 그룹 서비스 리미티드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최대 6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개발되는 동안에도 광산 운영, 공장 가동, 가정 전력 공급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석탄이 태양광과 수력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석탄은 강우량, 구름, 계절적 기상 조건과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기후 재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생존이 장기적인 재앙과 맞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바로 그 기후변화로 인해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단순한 전력 부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4장, 쌀 전쟁. 물 부족은 정전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식량 비축고가 비워지고 쌀과 같은 귀한 주식의 가격이 급등하며 대규모 기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인도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 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전 세계 쌀 수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인도 쌀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에 큰 영향이 미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23, 24 엘니뇨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쌀은 사람들의 식단의 기본입니다. 쌀은 전체 섭취 칼로리의 40%에서 67%를 차지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네팔에 이르는 여러 나라가 인도산 쌀 수입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인도가 갑자기 즉각적으로 비바스마티 쌀 수출을 금지하자 공포가 퍼졌던 것입니다. 40개국 이상이 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인도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번 금지 조치는 인도 전체 쌀 수출의 약 25%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약 14개월간 이어졌으며 인도 정부는 2024년 9월에 해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도의 전체 쌀 수출은 전년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은 88%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모든 월마트 매장에서 모든 쌀을 없애는 것과 같은 칼로리 양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새로운 공급처를 차지했지만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도 엘니뇨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4년 2월까지 태국산 기준미 가격은 22%나 급등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에서 쌀값이 급등해 네팔, 필리핀, 세네갈 등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분명히 가장 감당하기 힘든 지역들에서 식량 불안정과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만도 금지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생 손실이 약 3억 5,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인도와 다른 국가들은 공급을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다음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때까지 다시 정상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내 공급이 위협받을 경우 인도는 국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출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설탕, 팜유, 면화 등 많은 물이 필요한 작물들도 모두 위험합니다. 기본 식량 부족과 급격한 가격 상승만큼 사회를 빠르게 혼란시키는 일은 드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특히 심각합니다. 이주 증가, 지정학적 불안정, 갈등, 그리고 더 높은 식료품 가격이 더 흔해질 수 있습니다. 12달러짜리 초콜릿바, 물 부족, 그리고 쌀 위기는 서로 무관한 재난이 아닙니다. 이들은 거대한 대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5장, 보이지 않는 엔진. 엘니뇨에 관해서는 대부분 이 현상이 열대 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수량이 불규칙해지고 가뭄과 홍수, 그리고 수많은 다른 기후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매우 현실적이지만 높은 온도가 가장 위험한 영향은 아닙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 강우 시스템을 망가뜨려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상공의 동서 대기 순환은 워커 순환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바람 패턴이 전 세계 무역 흐름을 결정합니다. 이들은 또한 전 세계 기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공기는 열대 서태평양에서 상승하여 대기 상층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공기는 동태평양 상공에서 다시 지표면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지표면 바람이 다시 서쪽으로 불어보냅니다. 이 현상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강해지기도 합니다. 엘니뇨 현상 동안에는 워커 순환이 약해지면서 열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풍이 약해집니다. 그 변화는 전 세계적인 기상 패턴을 교란시키고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은 더 덥고 건조해져서 종종 가뭄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반대로 페루와 에콰도르 같은 곳에 폭우와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다른 곳은 너무 적게 내립니다. 이 여파는 농작물 생산, 재해 위험,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불안정으로까지 번집니다. 또한 식료품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2023-24 엘니뇨 때 해수 온도는 약 29, 30도로 역대 5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워커 순환이 예상만큼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해진 태평양의 영향은 열대 인도양과 대서양의 전례 없는 고수온으로 일부 상쇄되었습니다. 그 추가적인 온난화는 대기 변화를 일으켜 무역풍을 강화하고 워커 순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태평양의 영향을 상쇄시켰습니다. 그 결과 열대 태평양의 평균 강수 편차는 예상보다 훨씬 낮았지만 우리가 가볍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고장난 비엔진의 영향은 열대지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트기류 왜곡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열대지방의 강수는 전 지구 대기파를 움직이는 열원입니다.
23년과 24년에 워커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약했기 때문에 이 현상은 강한 외열대 원격 상관을 유발하지 못했습니다. 원격 상관은 수천 마일에 걸쳐 기후 이상 현상을 연결하는 반복적이고 대규모의 대기압 및 순환 패턴입니다. 텔레커넥션은 한 지역의 기상 변화를 다른 지역 날씨에 영향을 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몇 주에서 몇 달간 지속되고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이것이 텔레커넥션이 계절 예보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원천 지역을 관찰해 멀리 떨어진 지역의 날씨를 몇 달 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 홍수, 극심한 폭염에 대비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023-24년의 약한 텔레커넥션은 세 가지 주요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기상학자들은 약해진 워커 순환이 미국 남부와 캘리포니아에 꼭 필요한 습한 겨울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지역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지만 기대했던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둘째, 엘니뇨의 긍정적인 면은 허리케인 활동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높은 수직 바람 전단이 보통 허리케인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대기 순환 반응이 약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처럼 카리브해와 대서양에서는 이러한 전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허리케인 시즌은 기록상 네 번째로 활발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계절 예보가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해수면 온도와 전 세계 기후 패턴 사이에 정상적인 연관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예상과 다르게 작용하더라도 그 영향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영향이 열대지방과 해안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장, 제트기류의 왜곡. 지구는 하나의 크고 깊이 연결된 기상 시스템이며 엘니뇨의 영향은 어떤 식으로든 지구 곳곳에 미칩니다. 미국에서는 엘니뇨가 지구의 중요한 기상 시스템인 로스비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상 패턴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행성파라고도 불리는 로스비파는 회전하는 유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성파의 일종입니다. 로스비파는 지구와 다른 행성의 대기와 해양에서 행성의 자전 때문에 나타납니다. 로스비파는 거대한 대기 및 해양 패턴으로 전 세계적인 날씨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 중에서는 기압계와 제트기류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해양에서는 따뜻한 표층수와 차가운 심층수의 경계를 따라 이동합니다. 엘니뇨는 이 전체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엘니뇨는 대기 에너지의 주요 원천인 로스비파의 근원을 서태평양에서 중부 또는 동태평양으로 이동시킵니다. 엘니뇨 기간에는 중부와 동부태평양의 따뜻한 해수면 온도가 대기에서 강한 상승 기류와 폭우를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 상층에서 공기가 퍼지게 되고 기상학자들이 상부 대륙권 발산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공기 흐름이 지구의 자전과 배경 풍 패턴과 상호작용하면서 강한 로스비파의 원천이 생성됩니다. 그 원천은 출발 신호탄처럼 작용해 정체된 로스비파열을 발사시키고 이 파동은 제트기류를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해 중위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종종 알래스카만 위에 지속적인 저기압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엘니뇨 겨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 결과 서부 캐나다와 미국 북부에는 종종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고 폭풍과 더 시원한 공기는 미국 남부로 향하게 됩니다. 중서부에는 눈이 내리지 않을까요? 캘리포니아에 계절에 맞지 않는 심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도 이제 그 이유를 알겠죠.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격 상관 덕분에 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강한 파동열은 성층권으로 전파되어 그곳에서 극소용도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교란은 하강에 갑작스러운 대기온난화를 유발하며 유럽에 더 추운 겨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시스템이 아프리카 사해과 같은 지역에 극심한 폭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스비파는 정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시스템을 한 자리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기상현상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지속적인 고기압 아래에서는 전형적인 가뭄이, 정체된 저기압 시스템 아래에서는 홍수성 폭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날씨가 계속되면 결국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바로 계산대에서의 더 높은 가격입니다. 여러분은 엘니뇨가 몇 년에 한 번 오니 영향도 잠깐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영구적인 엘니뇨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평양 찬물 용선이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서늘한 해조차도 1980년대의 더운 해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분명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곱장 순환의 종말. 많은 혼란을 일으켰고 여전히 일으키고 있지만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엘니뇨는
예측보다 더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2024년의 전 세계 해수면 온도는 1997, 1998 슈퍼엘니뇨 때보다 전 해양 표면 평균 0.22에서 0.23도 더 높았습니다. 전 세계 해양 온난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해양은 매초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지난 엘니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잔열로 인한 후유증이 엘니뇨 자체의 혼란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이제 현재의 엘니뇨가 이미 닥쳐와 있으며 187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엘니뇨와 그 후유증에서 회복할 틈도 없었는데 곧 다음 엘니뇨가 오고 또 이어질 것입니다. 식료품비와 공과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과 공급 청격은 더욱 다양해지고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엘니뇨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보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8장 보험 조항. 엘니뇨가 기후 원격 상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전 세계 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하고 동시다발적이며 광범위한 극단적 기상현상으로 전통적 위험 모델을 무력화하고 재보험 자본을 소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슈퍼 엘니뇨는 지리적 위치, 위험 요소, 그리고 여러 보험 종목에 걸쳐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 잠재적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들에게 이것은 최악의 악몽입니다. 엘니뇨의 패턴은 한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를,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또 다른 곳에서는 산불 노출을 동시에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증가와 재보험 비용 상승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홍수 위험 지역 주민들이 표준주택 소유자 보험에서 홍수 피해가 제외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험이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지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해 그 높은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격이 더욱 오르게 됩니다. 예전의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엘니뇨가 그것을 없애버렸죠. 이것이 새로운 일상입니다. 가장 좋은 대처법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이 내용은 인플레이션 편에서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왜 가격이 그대로일 수 없을까요?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